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힘든 시장 속에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마련한 국민주식 고충 처리 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일부 정말 좀 특별한 분이 좀 나오셨습니다. 방금 방송을 끝내고 내려오셨는데 처음으로 우리 또 여성 베스트 파트너분이 나오셨습니다. 임주아 파트너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방송을 또 연속으로 하느라고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 딱 그 웃음하고 약간 비슷해요. 네. 약간은 좀 어이없는 시장 좀 괜찮게 흘러가나 싶더니 장 막판 정도에 한 2시 50분부터 너무 뜬금없이 좀 밀어 내려버리는 모습들. 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침에는 사실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굉장히 또 훌륭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형주가 상한가 가는 종목이 10종목 뭐 20% 이상 가는 게 뭐 30여 종목으로 엄청 세게 올라가고 있어서 전 그 전날 예상했던 흐름하고 이어진다고 봤는데요. 다만 오늘 중요 지표가 엄청 야간에 포진돼 있었던 데다가 G20 화상회의니 1시에 트럼프 연설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시장에서 먼저 차익 실현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잠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도 2시 50분에 급락할 때는 조금 아직 그 급락의 어떤 종목이 내려가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요. 한두 종목 뭔가 특정으로 잡아서 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급락이었습니다. 네네. 자, 일단 뭐 마지막에 나중에 좀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뭐 고용 지표 같은 부분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있었고 이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사실 예상치에서 그렇게 벗어난 만큼 심각하진 않았고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한 달 전부터 예상이 돼 있었어요. 네. 일단 뭐 그 부분이 나오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인 건지 지금 미증시는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게 아마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한 10시 10분 정도부터 화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G20 이제 화상회의가 저희가 순번이 15번째였었는데 10시 한 10분경이 3, 4번째 순서가 하고 계시던 찰나였거든요.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때가 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시간대. 지금 시간쯤에 화상 이제 회의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그 컴퓨터 설치해놓고 모니터 TV 2개 큰 거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놓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회의하려고. 아마 생방송 그것 많이 또 보시겠네요, 진짜. 방송으로 나오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사로 속보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 12분 전, 뭐 10분 전, 뭐 이런 식으로 시간만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네네. 뭐 좀 어이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임주아 파트너가 아니라 임주아 대통령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라면 최근에 기사에 잘 안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네 농산물 먼저 국민 먹여야 되니까 풀었다 놨다 해요. 그러니까 수출을 막았다가 다음날 풀었다가 막았다 풀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대책을 좀 세운 것 같아요. 뭐 대두를 사주면 뭐 이걸 해주겠다. 옥수수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물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주만 해도 물건을 사면 돈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농산물 대 농산물로 바꾸거나 농산물 대 물건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쌀이나 생수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구호물자들이 각 자기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출을 풀었다 죽었다 한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만약에 백신이나 아니면은 뭐 약이라든가 이런 거면은 나는 석유나 가스나 그 농산물은 좀 지원을 제대로 수급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둔감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FTA 같은 부분에서도 한참 좀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 어느 순간 좀 우리가 삶에서는 약간 좀 멀어지는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은 솔직히 내 인생하고는 별 뭐 좀 이렇게 좀 제가 지나가는. 어저께랑 그저께 쿠팡에서 삼다수 품절돼가지고 물을 못 샀거든요. 정수기가 있어도 물을 좀 사놨는데 못 사고 햇반도 지금 품절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비싼 물 드시는구나. 순서대로 로켓 배송되는 대로 눌렀는데 품절이 계속 물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배송 혹시 그냥 뭔가요? 닥치는 대로 했어요. 7시부터 눌러가지고
급할 것 같아서. 왜냐면 저는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네네. 무슨 상한가 가는 종목처럼 귀리나 밀이 막 뭐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거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밀가루를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상점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집에서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충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 생산 국가가 나 이번엔 좀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스타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 농산물 시장을 약간 네네. 이상해서.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도 지금 풀었다 놨다 해요. 브라질에서. 네. 브라질에서도 예, 예. 지금. 자, 어떻게 보면 방금 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해외 선물 쪽을 좀 하고 네네.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투자 개념에서 선물한다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가요? 어떤 편인가요? 그게 위험한 시즌과 안 위험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 15, 16은 중국에서 금융 개방을 하게 되면서 자본금이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큰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은 중간에 타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 수익을 주식만큼 벌 수가 있었는데 2018, 19년도에는 거래량이 다 죽고 주식 시장을 다 몰려가 있는 상태였고 부동산으로 다 몰려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손절, 들어가면 손절, 들어가면 손절했던 게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사이에서 계속 포지션이 낑겨가지고 제 포지션을 끌어먹고 그들이 올려먹고 내려먹고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준이 돈 풀었죠. 전 세계가 돈 풀었죠.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가 엄청 넓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구간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중간에 낑겨서 조금만 먹어도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좀 쉬운 거예요. 일단 뭐 저희가 또 위험한 거라는 거는 들어가서 잃을 확률이 높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2년 전. 2년 전. 근데 최근에 달라요. 또 본다면 시장 좀 안 좋은 뭐 급락이 좀 나왔을 때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잠시 욕을 또 했던 부분이 프로그램 쪽이었잖아요. 이 새끼들이 기계적으로 좀 쏟아내다 보니까 기관이 요즘 그 리먼 사태 때처럼요. 하루에 1억, 2억씩 벌어요. 사익 거래만. 작은 포지션으로 금액 되게 작게. 10년 만에 호황이래요. 인센티브 대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좋아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금융기관 쪽에서 우리가 진짜 최근 들어서 이따가 뭐 좀 할 이야기였지만 지금 땡겨서 좀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뭐 오늘 우리가 또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는 뭐 시장 자체가 개인의 좀 승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요. 뭐 개인들만 좀 사고 있는데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삼성전자 그거 다 한국 회사 아니잖아. 외국인이 대주주잖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우리가 대주주일 수는 없는 거지 했는데 다 빠져나갈 때 개인이 들어와서 지분을 가져간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는 우리처럼 연금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 대신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 20% 주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사설 교도소가 11% 배당을 줘요. 사설 교도소가요? 교도소로에다가 주식을 사면은 교도소 주식을 사면 배당이 11%씩 분기에 나와요. 그래서 되게 황당한 주식이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전 지금 몰라서 그런데 사설 교도소가 그러면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면 비상장 상장이에요. 상장해서 네.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상위 탑랭크 안에 20등 안에 교도소가 5개 정도 이상 더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들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단 말이야. 이제 생활비로 연금으로. 근데 우리도 삼성,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우량주 탑10은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아직도 이머징 국가에 껴있는 취급을 받지만 사실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아직 갖추고 있잖아요. 나중에 10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배당을 좀 더 확대해서 받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자산의 배분인데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나스닥은 왜 올라요?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지금 트럼프가 1시 5분에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그 인베스팅에 경제 지표가 나오는 그 캘린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캘린더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연설합니다라고 들어가서 지표화된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합니다라고 표시가 뜬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 시장의 재료가 되는 거죠. 보통 거기에는 무슨 소비 지표, 물가 지표들이 그렇죠. 나오기가 마련이고 연준 연설이 맞는데 대통령이 연설합니다는 대국민 연설을
불특정한 날짜에 갑자기 지표 안에 넣어가지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지금 캘린더를 보고 있는데 몇 시에 한다고 1시 나와 있는 거예요? 5분이요. 새벽 1시 5분? 네네네. 아, 그러면 내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G20 이 회의가 끝나면 네네. 최종 정리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발표인데 트럼프가 예전부터 이 빅스를 움직이는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선되고 계속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빅스 오르고 내리는 걸 계속 재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본인이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거긴 한데 사실 이번에 빅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포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은 본인이 재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 그렇게 또 올랐던 적도 뭐 거의 없다라고 좀 본다면 진짜 심리가 더 압박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 그런 바람에 좀 시장이 더 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솔직히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JP모건 같은데 트레이딩룸에 인간 40명이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가 당선되고 나서는 인간은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하루 내려오면 조정받고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가 있는데 이런 인간의 심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이쯤 빠졌으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멈출 때가 됐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리는 거 보면은 기계지 않나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인공지능으로 참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1억 가지고 17억 벌었다는 그 수익률 대회 그 AI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요? 나 몰라요. 진짜? AI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죠. 뭐 공개가 안 되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만들까? 근데 나는 지금 네. 좀 뭐 약간 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최근 시장이 트럼프의 입으로 좀 움직이는 편도 좀 많았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맞아. 트위터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아이고. 바람에 좀 안 좋아졌던 부분도 있고 방금 얘기해줬던 것처럼 1시 반 정도에 5분. 1시 5분 정도에 지금 뭐 연설 대국민 이제 담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딴에는 호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되게 이 모멘텀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오늘 박찬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풀었지? 더욱더 안 좋아지나? 하고 프로그램에 반영되면은 더 급락이 나오고 그래 이 정도면 안정이다고 판단된다 회복될 거야라고 심리가 되면은 올라가는데 그거를 사실 그 심리가 되게 수치화돼 있어요. 어느 규격에 맞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는 게 기존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빅데이터 네, 형식으로 안에서만 움직인다 베스트로만 보니까 움직여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만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왜 저렇게 급락하고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만 좋은 점 하나는 그 기계는 우리 위로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싶을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죠. 회복세를 너무 빨리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는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 경사 각도가 안정 찾아서 회복해서 올라가는 게 45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차트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열리고 닫히고가. 근데 지금 계속 25도 내외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데 좋은 점은 이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손대면 안 되겠다, 그죠? 지금 떨어지는 많이 떨어져갖고 야, 이 프로그램 안 되겠다 싶어갖고 손대는 순간 방향성을 정하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에서는 하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하방을 베팅할 수 있지만 아래에서 더 하방을 베팅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로는 베팅을 할 수 있죠. 네. 매수로 볼 수는 있죠. 왜냐면 빠진 건 사실이고 밑은 밑이니까. 13년 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700 오르고 700 내리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다우 쪽. 이제 700은 뭐 보통이라고. 이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뭐 원래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한 3% 정도 때 움직이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3% 빠지면은 맞아요. 아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싶었는데 이제는 뭐 3% 정도 움직이는 거는 아 그냥 오늘 뭐 시장이 좀 안 좋은 같다 뭐 그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예전부터 그 어. 리먼 사태 때부터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은 수익을 빨리 낼 수가 있잖아요. 매도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써요.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배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0.7에서 0.8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1.723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미 받치고 있는 거거든. 그 숫자에 포함된 게 나는 여기는 더 빠지지 않아. 근데 마이너스 0.7에서 0.8은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 갭이. 근데 곱하기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4%, 6%, 12%가 갈 수 있죠. 4배 쓰면, 3배 쓰면, 2배 쓰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잘 아는 분하고 하던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3배수, 4배수짜리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거 해야지 하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정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혹시라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진폭이 좁아지면서 캔들이 작아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거래가 줄면서 거기서 큰 방향성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그 진폭이 하단에서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서는 방향성을 예측하시면 다쳐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뭐 주식에서도 보통 이제 기간 조정을 오래 받은 종목들이 이제 방향을 위든 아래든 한번 잡게 되는 건데 그쵸. 보통 지금 얘기한 게 테마주 흐름 같이 이제 막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내가 정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정말 잘 모르시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들어왔으면은 상한가 종목이 한 열 몇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이거 뭐 오늘 뭐 나 4~5% 먹었어. 소름 돋는 거는 뭐냐면요. 감사회견서 보고서 왔는 애가 반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또 뉴스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히 투자해야 된다.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갑자기 돌더라고요. 거래 정지되면서 1년, 2년 묶여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돈을 꺼내죠. 그렇죠.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뭐 물론 이게 돌다들이 좀 두드리고 와야 되는데 전문성 느껴지는 말투 내용은 아닌 듯. 전문성은 없어요. 저는 없고 우리 또 김주환. 저 오늘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좀 편안하게 유튜브 방송을 좀 하고자. 저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좀 유튜브 방송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얼마 되진 않아서 한 20분도 안 되긴 했는데. 이렇게 세팅 잘 해놓은 건지 일단 몰랐고 두 번째는 다른 전문가님들 후기가 별로 안 좋아서 댓글이 이제 무서우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저 쫄면서 왔거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저 실명 공개해도 돼요? 그럼요. 누가 그래요? 뻔해. 지금 한 사람 내가 지금 약간 짚히긴 하는데 밥 한 끼밖에 안 먹어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이경락 대표님? 이경락 대표가 이경락 대표가 나올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는 많이 안 올라오잖아요. 이뻐지셨어요 이런 얘기 올라오고. 감사합니다. 편하고 좋은데요. 이거 몇 시간 동안 해요?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백진수라고 누군가 이렇게 또 올려주고 약 잘못 팔면 쌍욕 먹음이라고 올려주고 저희가 약 파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진단 키트 한 팔아야 되나 오늘? 뭐라도 한 팔아야 오늘 되나? 대통령께서 백신주랑 키트 얘기하신대요. 나는 기사에 어깨에 좀 나와 이렇게 있어요. 빡 세웠으면 좋겠어 진짜. 제 세우고. 얘기는 아니죠. 빡 세우고 진짜 G20 다 딱 보는 앞에서 진짜 대한민국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딱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은 좀 들고 임쌤 욕 먹을 일 없음이라고. 감사합니다. 팬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팬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들어오신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드려요. 카메라 여긴가요? 그 앞에 있어요. 그 동그란 거 지금 조명인데 조명 보고 얘기를 또. 감사합니다. 역시 여성분들은 조명 쪽이 좀 이렇게. 너무 진짜 지금 쬐요. 너무 뜨거워요. 지금. 와 근데 정말 세차장 예술이다. 이게 이렇게 극과 극이네. 나는 솔직히 이거 보고 나서 좀 이랬었는데 유자 대표는 또 이걸 보고 또. 그럼요. 다른 유튜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민트색 이 여성한 민트색 책상과
따따다. 이거 시티지예요. 아 그래요? 시티지예요. 그리고 야, 약간 막 포장을 잘하네 진짜. 위에는 주황색이고 벽면은 노란색이고 옆면은 초록색이고 신호등 느낌 나고 돈 신호등. 들어올 것 같은 이 노랑 오행. 야, 이게 참 이게 그리고 고급스러운 물 한 병과 협찬입니다. 엄청난 대본. 예, 협찬입니다. 협찬. 물은. 아 진짜요? 네, 협찬입니다. 뭐 이렇게 협찬도 들어와요? 저희가? 아 그래요? 아 되게 좋은 회사다. 오늘 처음 알았네. 무한긍정이라고. 아, 예. 네. 무한긍정이라고 써주신 분은 또 우리 작가님이네요. 예. 머리 기르신 게 더 이뻐요라고. 아 붙인 거예요. 붙인 네, 거다. 좀 시집 가고 싶나 보다라고. 아니요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제가 대박 아카데미를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목이 너무 두껍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려고 한 거지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목은 왜 두꺼워? 목 운동 같은 거 하셨어요? 아 저희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니까 뒷목이 너무 부어요. 약간 부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오래 네. 컴퓨터 화면도 이렇게 계속 봐야 되고. 땡기면은 네. 얼굴만큼 당겨져. 또 초대 손님이 한 분 또 뒤에 와갖고 또 있네요. 오 앉으실래요 여기? 앉으세요. 일로 최근에 오세요. 뭐 이야기가 상당히 또 어제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게요? 지금 초대 손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몰래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갑자기 이제 나타난 아 삼촌 빨리 와요. 여기 오세요. 삼촌이요? 네? 삼촌이라고 불러요? 네 가끔씩. 네. 어. 저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 이제 방송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 와서 인사 하나 하고 가요. 네. 네. 마이크가 의자 있어요? 오. 제가 나오나요 지금 안 나오고? 저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어디 봐야 되죠? 저기 카메라. 카메라 요거. 네. 마이크가 지금 이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얘기하세요. 네, 어떻게 되겠지? 저 위에서 네. 방송 대기하고 있다가 11시 방송? 11시 반이요. 11시 예, 반에? 예, 예. 오늘 신의 한 수. 시장 한 수. 시장 한 예, 수로? 예. 오. 갑자기 오늘 또 섭외를 받아가지고 네. 이따가 이렇게 봤더니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올라가 봐야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게. 홍보했네. 홍보했어. 이제 네. 가자. 양태원 가자. 전문가님이시구나라고. 네. 맞아. 엊그저께 저한테 백신수 전문가 할 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저 그때 공개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못 받았다라는 거 뭐 되게 저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나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전화 잠깐 해봐요. 전화기 없어요. 전화기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저 방송 준비하다 왔더니 지금 순간에 백진수한테 전화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서로 어떤 건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좀 그렇군요. 이렇게 일어나시고 저는 네네네. 다시 제자리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잠깐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방송 잘 부탁드리도록 파이팅 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왔다 이제 가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빨리 가라 그래라. 그래서 빨리 보냈어요. 백진수 헬리기 땜시 개피본 1인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분위기 전환 한번 해 보시죠. 분위기 전환 한번 합시다 하면서 종목 상담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좀 올라왔는데 분위기를 뒤집으셨네요. 작가님이 좀 혹시 보고 있다면 일단 저거 한번 종목들 올라오는 것들 잠깐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고 일단 우리가 진짜 작가님이 종목도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담 방송이네 가야 되나? 바쁘시면 가셔야지. 그쵸. 바쁘시면. 안녕히 저희가 가세요. 다음에 또 바쁘신데 봐요. 네. 바쁘신데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오늘 저는 대본 보니까 뭐 되게 어려운 거 하는 줄 알았더니 뭐 편하고 좋은데 이게? 일단 우리가 뭐 편하고 좋으면서도 이야기할 건 또 하고 이게 보통 방송하고 약간 틀린 느낌이 방송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아까 전에 뭐 농산물 이야기도 약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개인 이야기 하다가 잠깐 멈췄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승리다 했을 때 맞는 말이다 정말. 그럼요. 일단 뭐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판 건 아니고 물론 지분 자체는 좀 많이 아직은 들고 있다 그러지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이 삼성전자의 진짜 대주주들이 좀 돼가지고 배당받고 좀, 제2의 자산 배분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근데 나는 여기에서 제일 좀 화가 난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기관 쪽에서의 흐름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줬던 금융기관 쪽에서의 이제 돈 벌기 위해서의 뭐 그런 모습들이 이게 참 개인분들한테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재밌는 생각이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2월 거요? 달에 2월 달에 갑자기 금융투자 창구에서 네. 기타 창구랑 갑자기 매도 물량이 그러니까 보통 베이시스 차이로 그렇죠. 차익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로직을 반대로 가는 이상한 거래량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0억, 500억. 오. 그러니까는 걔 때문에 또 기관도 손절을 오전 오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2월 달 내내. 근데 세상에 그 알서포트인가? 그 회사 공시를 열어봤더니 선물 손실이 200억, 300억 공시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얘네구나. 얘네인가 보다.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2월 달에 막 폭락 쫙 나왔잖아요. 거기서 손실을 확정했으니 망정이지.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아우 난리 날 뻔했죠. 뻔했죠. 회사가 뭐, 날라갈 큰일 날 뻔했지. 뻔했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한 2월 달 한 달 동안은 기관도 많이 까먹어서 지금은 벌리고 있는 게 손실 만회해서 이제 좀 회복하고 좀 실적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시장이 현물이 매수세가 나오면 선물만 매도를 칠 수만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도 사야 되기 때문에 좀 근데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야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이 우리가 뭐 비이성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뭐 PBR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0.7배 뭐 이하 수준이다. 지금 구간에서는 역대급으로 싼 뭐 구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좋다 이야기는 이제 뭐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런 금융기관에서 좀 같이 좀 들고 있으면 물론 지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들을 좀 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자금들이 뭐 펀드 자금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좀 수익 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서 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떨까라는. 여기 환경 와서 신기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RP 레포 은행 가서 가입하면 하실 수 있는 거 아세요? 개인도? 진짜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신한은행 RP라고 검색해 보시면 3에서 5%짜리 단기 RP 진짜 뭐 2주 한 달짜리 있잖아요. 우리 왜 레포에 4월 달에 막 종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은행 가서 가입하면 3% 5%짜리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 현금 줘요. 뭔가 보죠, 현금 주고. 모르셨죠? 네, 있다고요? 그럼요. RP가 우리들 쓰려고 있는 거예요. 돈을 풀면 어디로 갔을까 이 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걸 왜 알려지지 모르셨지? 않았지? 아니 그 세상에 봐보세요. 이렇게 정부가 돈을 찍었잖아요. 돈 어디가 있냐고. 그게 다 막 갑자기 공무원들이 막 철도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있냐면 RP야. RP가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만약에 1억 있어. 그럼 1억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가 줘요. 그러면 이번 주 RP 상품은 3%입니다. 그럼 우르르 이번 주 5%입니다. 우르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제한 RP 떴잖아요. 오늘 기사에. 진짜요?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너네 너무 힘들지 당장 두 달 뒤에 쓸 돈 내가 갖고 있다가 너 이자 줄게. 단기 이자 3%, 4%, 5%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왜 증시에 안 오냐면은 단기에다가 거기다 놓으면 돈이 두 달 뒤면 이제 3, 4% 이자가 들어오니까 제가 만약에 회사잖아요. 그러면 다다음 달 운영자금 어떡하지? 이자가 생겨야 되는데 돈 어디다 놓지? 4% 넣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당장 2월 21일 가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월 20일, 4월 20일이면 내 계좌에서 원금하고 4% 이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식보다 낫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좀 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고가 그러니까 요즘 회사채를 왜 넣어? RP를 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RP가 돈을 무슨 찍어서 풀어준 건 거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라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 그래서 이제 채권이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금 보존되고요. 진짜 그런 정도라면 최근에 또 인기가 있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어떤 거였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RP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고 안 되겠구나. 은행에서 뭐 3%대 은행 적금 예금 금리 드립니다 했더니 막 미친 듯이 몰려갖고 금방 그거랑 또 달라. 그거는 1년짜리잖아요. 그렇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네. 완전 좋죠. 단기가 엄청 짧은 것도 있어요. 한 달짜리도 근데 있어요. 신한은행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아니 국민은 지금 아까 제가 확인해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농협 해줘요. 농협. 농협도 있어요? 있어요. 네, 농협이 아마 날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 필요한 서류가 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근데 진짜. 지점장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한번 해봤어요.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기업이면 RP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기업 재무가 있는데 재무가
보통 왜 회사채에다 투자해가지고 이자 받는 거 4% 5% 받는 거 부동산 이자 받는 거를 자산에서 되게 쳐주잖아요. 네. 금융자산이라고. 이게 그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 낫지. 유동성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별 같은 데 네. 높은 회사들은 이럴 때 자금들 이렇게 좀 그럼요. 해서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도 기업이 있네. 50억만 넣으면 아. 100억 넣으면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찾아봤더니 하느니 네. 석 달간 금융사의 유동성 무제한 공급 석 달짜리인 거야. 이게 매년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주 1회 그래요. 7월 이후엔 상황 봐서 연장 결정하겠다.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돈을. 어. 코로나 안정되면. 야, 요거 좀 한번 확인을 해봐서. 그때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막 이제 네. 잠식돼서 나 이제 7월 이후로 못 해준다? 그러면 없어지는 이자 상품이에요. 지금 이거 소통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디요? 용어 설명해 달래요라고. 예. 아, 레포라고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는 개인에게 인하해 주는 게 있고 레포는 증권사, 은행, 자산 운용사,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처음 찍어내는 그러니까 찍어내는 연준 같은 애들이 이 금융사에게 단기에 빌려주는 일종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우리한테 와 대출 이자가 내려간다. 와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의 여부인 거고 금융사들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연준이 잠깐 가져가고 있는 동안에 혹은 중앙은행이 갖고 가는 동안에 얼마간의 이자를 주는 게 레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준율이라고 하는 게 지준율 맞아요. 뭐 뭐 인상 이게 중요한 부분이 중앙은행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다가 야 너네 은행들 돈 너네 좀 잘못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돈 맡겨놔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급 준비율 같은 거를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조금 더 있는. 이해를 드리면 네. 이런 적 있었어요. 왜 2016년도에 유로에서 돈 헬리콥터처럼 뿌려가지고 음. 막 돈 뿌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경제 이제- 살린다고 난리 쳤지만 예,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은행이 돈을 막 이제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걸로 너희들이 망하고 있는 회사에게 투자해서 나라를 그거 살려줘라. 살려라 이랬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회사가 투자하면 원금이 날릴 것 같은 거지. 살만한 데가 없었구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돈을 잘 고이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다시 중앙은행에다 줘버렸어. 그랬더니 이거 내가 너한테 이거 뿌려줬는데 다시 왜 갖고 왔어? 이러니까 아니 둘 데가 없어. 투자하면 돈 날릴 것 같아.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니까 이 유럽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너 나한테 갖고 오면 마이너스 0.5 손실 확 찍는다? 그랬더니 겁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 그 0.5 잃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다른 데 투자해서 더 잃는 거보다는 이래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돈을 뿌렸는데 다시 들어가. 돈을 뿌렸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자 그러면 레포는 뭐냐면 돈을 뿌렸는데 그걸 그걸 받은 애들이 다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이자 준다고. 내가 준다고 단기에 그거고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그런 거고. 그 유로존 얘기 거기서 조금 더 다음 얘기를 잠깐 하면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요. 유로 단기 국채랑 중기 국채, 장기 국채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라가 망해가는데 유로존이 국채를 산다고 뭐 쳐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선물을 사서 가지고 있는 거 포지션을 그러면 뭐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향후 뭐 5년 10년 안에 어떤 멍충이가 내 위로 사주면 시세 차익 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 거의 6년 만에 2016, 17, 18, 19, 25년 만에 이번에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그때 돈 푼 거 선물에 산 애들이 다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샀냐면 미국 국채. 미국 국채를 사버렸지. 그러면서 달러가 올랐지. 왜냐면 저기 은행가에 줄 서가지고 이제 그거 국채 사려고 달러 바꾼다고 줄 서 있으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뭐 본 것처럼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또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참 역효과가 나고 잘 안 먹혔던 데가 일본이잖아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돈을 좀 뿌려줬더니 이 사람들은 뭐 은행 다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머니 속에 다 넣고 자기들이 그냥 다. 근데 이번에 그 사건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일본 연기금이 전 세계 최고 쩐주잖아요. 미국 시총가 다 살 수 있잖아. 그 금액으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국채를 그러니까 매년 사라 80조 원인가 뭐 사라고 했는데 시중에
최대 주주가 일본 국채 최대 주주가 연기금인 거야. 60%가 갖고 있는 거야. 60% 70% 갖고 있는 거야. 그럼 30%가 유통 물량인데 다들 아무도 10,000원 하나도 안 푸는 거지. 그럼 매년 연기금이 사야 되는데 일본 국채를 물량이 나와야 살 거 아니야.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자자자 연기금이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환해지에서 손해 안 보면 미국 국채나 다른 나라 국채 사도 돼. 그거 일본 국채 쳐줄게.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 이거 사면 이게 물인데 막걸리도 쳐준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다른 걸로 바꿔.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 산다고 저기 줄을 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유로 팔았잖아요. 채권판 애들 저기 줄 서 있지. 달러로 바꾸려고. 일본 애들도 줄 서 있는 거. 미국 국채에서 줄 서 있지. 우리도 줄 서 있지. 그러니까 막 달러 오르고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이게? 야 지금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걸 좀 뭐 약간은 듣거나 이게 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네. 참 저도 재밌게 들었지만 어떤 분은 이제 뭔 그런 얘기인지 못 이야기도 해요. 알아듣죠. 아니요. 이거 방송 혹시 아나운서 교육시키는 방송인가요? 하는데 아나운서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 아나운서인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과거치도 중요하고 현재도 정말 중요하고 물론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 미래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렵죠. 그럼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야 돈 됩니다라고 하는데 오늘의 팩트는 RP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요. 신한은행에다가 하시면은요 바로 심지어 어플로 갈 때요. 어플에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근데 글씨가 너무 못 알아듣게 적혀 있지. 뭐 무슨 그리고 솔직히 무슨 채 이렇게 적혀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또 가서 또 괜히 또 엉뚱한 펀드 같은 거 들지 마시고 그치. 무조건 RP만 물어보고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혹시라도 관심 있는 정도. 분들이라면 자 일단 뭐 임주환님은 이상형이라고 감사합니다. 도리도리님께서 어디서 못 듣던 얘기. 이것도 알아야 주식도 합니다. 이쁘긴 함이라고 얘기하고 역시나 좀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임주아 씨의 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방송 너무 좋아요 하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임주아 씨가 너무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처음이에요. 이런 방송. 일단 종목들이 몇 개 올라왔는데 볼게요. 종목 일단 두 개 정도만 일단 잠깐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두산중공업이 들어와 있는데 좀 뭐 일단은 좀 가슴 아프죠. 좀 가슴 아픈데 매수가는 일단 5,7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5,700원이요? 5,700원에 비중은 30%. 5,700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지난달 충격이 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좀 나는 싸게 샀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더 빠지겠어라고 정말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좀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충격들이 좀 와 있는 모습.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지수 따라서 내려간 상품이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사실 공매도 풀려야지 금지 풀려야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공매도를 풀어야지 그동안 공매도 했던 애들이 포지션을 마무리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되지? 예를 들어서 사탕이 10알이에요. 10알. 근데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공매도를 쳐야지 9만큼 살 수 있고요. 다시 공매도가 어떤 바스켓은 2개를 매도를 쳐야지 8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이라는 게 헤지펀드가 얘를 사기 위해서. 근데 공매도를 막으면 8개를 매수를 못 한다니까요. 이 자금이 매수하는데 못 쓰여요. 어떤 바스켓은 1대9 비율이에요. 공매도 1에 매수가 9인데. 공매도를 해야만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공매도를 못하니 매수할 수 있는 자금도 못 사용하게 되는 거다. 이 바스켓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풀려야지 풀릴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은 딱 봐도 지금 아주 전형적인 정말 차트 진짜 미국에서 쓰는 차트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갭이 한번 이렇게 나면 저 말해도 되는 거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 갭이 한번 이렇게 열리면은 공매도를 일로 때려요, 계속. 갭을 하방으로. 네, 매수 갭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당분간 이 갭만큼 어느 정도 회복은 될 텐데 4,500원까지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솔직히 이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공매도 규제 풀려야 돼요. 지금 풀 수는 없잖아. 지금은 다른 안 되죠. 풀 수 없으니까 최소 5개월 남았는데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이 종목은 이제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매수를 시키게끔 만들려면은 걔네들이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근데 두산중공업이 좀 요즘 위험한 건 아시죠? 그렇죠. 뭐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좀 상승을 해줬던 것도 이제 정부에서 자금 좀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면서 살짝쿵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해주시는 거죠. 매수가까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건 확실하고요. 얘가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와서 네. 최소 4,800원까지 회복하려면은 일단 공매도가 풀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살아나려면 코스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인건비나 재료비나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잘 사서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를 한 2년 이상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받은 걸로는 그냥 무릎에 피난 거에 약 발라주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물어서 낫고 스스로 일어나 뛸 수 있어야 되는데 뛰게 도와주는 만큼 돈을 풀어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뭐 단순히 우리가 지금 뭐 백신 얘기하고 지금 키트 얘기하고 병약 얘기하고 얘한테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두산중공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은 우리 뭐 나라에서 조금 덜해지고 이제 조금 나아져서 내수 시장은 좀 돌아다니면서 풀릴 수 있으나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는 지금 이제 5G 도시를 만든다고 중국에서 건설 경기를 일으켜요. 네네. 근데 항상 전 세계 물동량은 어딘가가 큰 도시가 나와야 물동량이 열리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구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거기서 하는 도시가 엄청 크게 넓게 해야 되는데 유명한 5G 도시 하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이 그 업황과 시장을 타고 시류를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기술은 경기를 타지 않아서 불황에도 돈을 버는데 경기를 타는 거는 불황에는 손해를 보잖아요. 얘는 지금 기술 회사인데 경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의 맥을 어디를 짚어야 될지 잘 정해야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세심하게 듣지 않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골프 선수나 뭐 조립한 사람이나 세공사면은 불황에도 돈을 버는데 제가 경기를 탄 떡볶이 팔고 껌 팔고 물건을 팔면 당연히 경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엔터업이라고 좀 보면 되잖아요. 가수들이 그쵸. 콘서트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두산중공업이 과연 공사를 못 하는 게 중공업을 못 하는 게 경기 탓일까요? 아니죠. 기술이 없어서? 아니죠. 아니니까 얘가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버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경기를 타버리면 이제 위험할 수 있죠. 2년 동안. 야, 우리 또 김정수님께서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 이해 못해도 이해하는 척. 저 척 잘해요. 엄청 척을 잘하는 저랍니다. 일단 지금 한 종목을 또 이렇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 종목 두 종목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써 이렇게 별로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진짜요? 다음이 메리츠종금증권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 참, 또 딴소리를 세니까 2,980원에 30% 비중이네요. 2,980원이면은 조정 나올 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하루에 1억 번은 트레이딩 트레이더 있죠? 여기에요. 기대해 보세요. 트레이더가 난리 났어요. 잘해 여기.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뭐 매수도 안 까도.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메리츠가 돈을 버는 게 사실 그 유럽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건물이 있어 유럽에. 근데 그게 경기가 안 좋아서 700억에 싸게 나왔어. 근데 그걸 좀 더 싸게 사가지고 얘네가 돈을 빌려줘서 이제 레버리지를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땅도 사고 건물이 확 오르면 비싸게 팔고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 그전 쭉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위험한 거는 유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매우 싸게 산 거 아닌 보서야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조금 더 간다면은 근데 다행인 건 부동산은 확정금리여가지고 진짜 막 나라가 불타서 없어질 정도로 막 폭탄을 맞지 않는 이상은 7년 뒤, 6년 뒤 만기에 그 돈을 받게 돼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니까.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도 뭐 따지고 보면은 또 이게 뭐 지진이 나서 없어질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 이번에 시장 안 좋을 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냥 냅둬도 돼요. 일단은 좀 지켜보셔도 상관없을 네네네. 것 같다. 내일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떡볶이? 누구랑 먹으러 간다는 건? 네. 약 올리시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은 들고 내일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 순대요, 순대. 정순. 빨간봉 얘기하나 보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양봉을 얘기하는 거구나. 죄송해요. 눈치 없이 콘치도 없고 이건 좀 뭐 얘기해 주는데도 잘 못 알아듣고. 참 이게 순간적으로 아니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래? 떡볶이를 물에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면 큰일 안 납니다. 돼. 매워서 못 먹는 안 돼. 분들이 떡볶이 씻는 순간 난리 납니다. 더 매콤하게 먹어야 되는. 자 일단 다음 종목 율촌화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율촌화학이 회사 좋죠. 14,500원에 비중은 나와 있지 않은데 14,500원이면 일단 뭐 한 두세 달 전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 그래도 좀 뭐 일단 다른 폭들보다는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 물론 뭐 손실이 크다 적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10원이라도 손실 나면 짜증나고 진짜 막 화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요거는 저의 약간 꿀팁인데 네. 저는 원래 스몰캡이랑 미들캡 초반 종목을 사랑하는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사실 스몰캡하고 미들캡의 기관과 주포의 수급들을 보면은 한 가지 들어가시기 전에 살짝 고민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가총액 7천억, 8천억, 9천억, 3천, 3,100, 3,200억까지 그 사이 있죠. 2,700에 3,200 사이는 애매하게 스몰 끝자락 돼지였다가 뚱뚱이였다가 미들 애기였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초등학생 끝자락과 중학생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몰캡 안으로 들어오면은 스몰캡이 이제 이 아이를 미들로 보내야 되니까 리포트가 좋게 나오는구나. 그죠. 이제 잘가 안녕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스몰로 가면은 쟤 뭐야? 우리 3천억 초반대 중에서는 쟤는 좀 별론데 수급도 세지 않고 보통 한 3,300억 되면 대접을 받아요. 리포트 대접을 받아요. 오 미들계 다크호스 막 이런 식으로 동종 대비 싸다 막 데뷔했다 루키 이러면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금이 딱 3,100억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간식 간당간당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진짜 걸려 있는 지금.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은 리포트를 쓰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이거. 뭐 이걸.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농심 쪽에 좀 관련돼 있는 포장재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한데 뭐 최근에 농심 쪽이 또 70% 신장했잖아요. 라면 팔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기생충 효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기생충 때문이 아니고 오늘 기사 아마 나와서 저희 아침에 시황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호물자로 라면을 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코트라 있죠, 무역협회.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국가에서 라면 좀 달라고, 농심 달라고. 오늘 그래서 대형주 수급 중에서 농심이 괜찮았어요. 완전 좋았죠. 난리야 라면 달라고. 야 그러면은 라면 외에 오리온이랑 농심이랑 봤는데 농심이 더 나아요. 삼양보다도 농심이다. 농심이. 왜냐면 농심 진짜 대놓고 코트라에다가 막 농심 라면 달라고. 그래요. 또 면이 통통하고 좀 배가 차잖아요. 다들 얇은 면 아니고. 오동통통. 그건 그게 농심인가? 오동통통이. 네네네. 너구리가. 농심 너구리. 몇 마리 몰고 가면은 좋겠네요. 일단 뭐 다른 나라에 도움도 되면서 매출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학 쪽이 안 좋은 것 치고는 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촌화학이라 그래서 이제 일반 화학 쪽으로도 본다면은 지금 유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그 운용사 알모찌에서 조금 샀을 수도 있어요. 3천억 딱 맞추려고. 뭐 기관 쪽의 수급은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3천억 딱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들캡 입장에서는 제일 쌀 때 들어가는 거지. 슬라이딩. 3천억 쫙 들어갈 때 딱 앞발 걸치고 가면 얘가 4천억 되고 5천억 되고 8천억도 가시잖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이거 싸게 접근해서 받는 거지 밑에서. 자 싸게 받는 거지 밑에서. 대주 불구하고 좋네. 좋네라고 말하는 순간 1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많이 긴장하고 왔어요. 그리고 엄청 무서우신 유튜버에 무서우신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되게 쫄아서 왔는데 세트도 너무 예쁘고 진행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워낙 그렇습니다. 재미있고 유쾌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 이렇게 되면 이걸 방송으로는 처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뭐 되게 확실히 낮방송 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경쾌하고 쾌활하고 시장 착착 이렇게 막 땡겨 올려주는 느낌이 있네요. 아이, 야간 방송을 이렇게 쳐지 않죠. 욕 엄청 먹어요. 욕 먹어서 약간 오래 사는 느낌. 해탈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 오늘 뭐 이렇게 저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에 올 때는 긴장 안 하고 준비 많이 해서 올게요. 사실 저 오늘 준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하나도 좀 얘기를 못했는데. 아 대박이네. 그럼 내가 나쁜 놈 되잖아요. 아 마지막에 한 칸 먹이고 가네. 마지막에 한 칸 먹이고 가네. 아 분명히 나는 시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글 안에서는 저 새끼 저 19금 한다. 아 나는 분명히 나도 빨간 오뎅이 빨간 떡볶이면 좋겠는데 머릿속으로 순간 야 매운 거 먹으면은 좀 그래서 이렇게 야 이거 매운 거 씻으면은 야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19금 던지네 마네 막 이런 얘기하고 지금 나는 정보 오늘 많이 준비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얘기 한 개도 못 하고 가네 뭐 이러니까 아니요. 아니, 갑자기 제가 내가 막 네, 유튜브 진행에 좀 노하우를 좀 네. 습득해서 재미있게 하면서도 정보를 똑바로 전달하게끔 해서 올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말의 제가- 팩트는 유튜브 진행에 그러니까 저. 이쪽으로 앉고 싶다는 얘기네. 아니야. 아니요, 저 오늘 진행 못해요. 여러 칼을 좀 먹고 저 진행 못해요. 경찰 부르라고 지금. 예. 근데 이 경찰은 나자봉하라고 부르는 거겠지 분명히. 예. 자 일단은 뭐 어쨌건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 좀 미숙한 진행 때문에 이야기를 왜요? 좀 많이 못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또 잡아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재밌게 또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릴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첫 방송이라서 저희가 원래 이제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고민도 했었는데 얘기를 듣다 봤더니 진짜 아까 어떤 분은 이제 동화 구연가 같다고 너무나 얘기를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너무나 기분 좋게 한 시간을 좀 지나간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네. 네. 12시 이제 1시간 남았네요. 트럼프 연설. 또 기대돼가지고 저 그 보거든요.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 유튜브 실시간으로 네.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유튜브 트럼프 치면 나오나? 아니요, 그게 채널이 뭐였지? 자 궁금함을 남기고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DC가 또 넘겨줘야 되니까 어쨌든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잠시 후 있을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